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우리는 빈자루로 인생을 시작한다. 어려서는 부모님이 그 안을 차곡차곡 채워주신다. 커가면서 스스로 채우기도 하고 친구들이 채워주기도 한다. 살다 보면 다 쏟아져 버리고 빈자루가 되기도 하고 다시 하나하나 채우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많이 채웠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채웠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저 무엇으로 채웠을까? 얼마큼 채웠을까? 가끔 돌아보며 들여다볼 일이다. 우리의 자루는 우리가 바라보기 어렵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쉽게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인 그를 통해 나는 나를 아주 조금 인식할 뿐이다. 신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루를 보고 너무 실망할까봐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없어 세울 수 없는 자루, 멋이 없다. 멋지게 서 있어서 들여다봤더니 썩은 것들로 가득한 것, 그 또한 실망스럽다. 매일매일 차곡차곡, 크기는 제각각이지만 제법 보기 좋은 인생의 알곡들을 채워야겠다. 내 자루는 지금 얼마쯤 서 있을까? 삶을 서 있는 자루에 비유한 오프닝 글. 내 생의 자루가 어느 각도로 서 있는지, 그리고 각자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내용과 함께 이윤아 씨의 봄비로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문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이렇게 시작할게요. 봄비. 요즘에 봄 가뭄이 좀 많이 시작되어서
봄비가 많이 기다려지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방송국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저희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왔어요. 상추도 심고 쑥갓도 심고 이렇게 쌈채소들을 좀 심었는데 땅을 보니까 조금 많이 가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리고 왔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올 이상하게 더 봄 가뭄이 더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마 다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이상하게 유독 좀 이렇게 산불도 좀 많이 났었던 것 같고, 그죠? 지난주에 이렇게 봄 가뭄 해소해줄 단비가 오나 했더니 너무 짧은 시간 내리다가 하룻밤 새에 그냥 그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봄 가뭄은 늘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유독 올 봄에 뭐 이렇게 더 단비가 더 기대되기도 하죠. 정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상하게도 올 초봄에 이렇게 산불이 정말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산불의 규모나 이게 소중한 손실 자산 규모가 상당히 크기도 했었던 그런 해인 것 같아요. 그와 함께 대선, 지선 다 있어서 여러모로 좀 이렇게 그 생각의 정체성 그리고 생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린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봅니다. 누구나 원하는 바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올해만큼은 아마 많은 분들이 산불 이재민들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그 산불 이재민들을 돕는 그런 적극적인 참여들도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경제활동 어려움 호소하기는 했으면서도 그런 그 이재민 돕기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참여를 보여주면서 사회 각층에 기감이 되는 그런 사례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저희 페이스북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동행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 손은 들어옵니다. 자, 벌써 와주셔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동행하시는 분들 자, 우리 익산의 김연호 대표님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다른 날보다도 더 일찍 오셔서 가장 먼저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서원탁님 반갑습니다. 김지모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수 김대훈님, 네, 오프닝 곡이 아마 김대훈님의 곡이어서 그런지 또 이렇게 또 오늘도 동행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파주민보 김준혜 국장님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아마 마감 주간이 아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김영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파주시 법원읍의 로얄치킨 앤 곱창 매니아 김태호 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 친구 김원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그리고 더더구나 이렇게 익숙한 이름들 반갑죠. 코로나라는 그 명제 아래 우리가 많은 분들과 이렇게 반가움을 그닥 표시도 좀 못하고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서인지 이름만 봐도 이렇게 반가운 분들이 많으시죠. 자, 잠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산불 이재민 돕기 그 부분 잠시 제가 돌아가 보면 올해 유독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 상황이 2년 반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해보다도 올해가 더 심했을 텐데 이런 그 경제 생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돕기 참여라든가 그리고 솔선수범 나서서 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셨죠. 그래서 어른들 말씀이 아직 우리 사회는 아직은 살만한 사회다라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일로 그런 휴머니즘을 갖기보다는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참여의식이다라는 그런 작은 소신. 그 소신만 버리지 않으면 어떠한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 속 그리고 가까운 분들과의 어떤 휴머니즘은 얼마든지 생성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젠 오미크론 확진자 집계도 점점 이렇게 조금은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지만 그 반복되는 그 수치에서도 많이 줄기도 했어요. 그죠? 반드시 이래서 우리는 또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이렇게 또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사실 이제는 많은 생활들의 정상화가 정말 이렇게 정상화 가까운 생활에 이렇게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 말에 이렇게 많이 풀렸었던 규제들, 그런 규제들로 인해서 이제는 조금 환호성을 질러주는 그런 소상공인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조금씩 해오던 문화예술 활동도 역시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고요. 저희도 지난 토요일에 또 파주시에 있는 운정 신도시 그쪽에서 아르젠 플레이트 이곳에서 버스킹을 했었는데요. 정말 노랫소리만 듣고 홍보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많이 우리가 이제 빈곤 속 풍요라고 하잖아요. 그런 생활 속에 이제 적응이 되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야외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지 않는 그런 관람과 참여 보면서 자, 이미 벌써 우리 시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많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런 손실 복구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 고민했지만 그렇다가 복구가 반드시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도 다시 정상화시키려는 끝없는 시도, 그런 시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기인 거죠.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리고 코로나 전에 생활 그 정상 복구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자, 저희 잠시 힘주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 4월 달에 저희 함께 동행하는 선정도서 아들 요즘 좀 어떠니 선정도서의 작가님이신 박상길 작가님, 네, 이렇게 같이 또 참여해 주셨네요.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이렇게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라는 그런 메시지 전하는 노래, 저희 석창호 PD님의 센스가 또 발휘됐습니다. 자, 우리 그 메시지는 자기 자신한테 다시 한번 되돌려주는 그런 메시지로 하기로 해요. 박강수가 부릅니다. 다시 힘을 내어라.
다시 힘을 내어라. 이 노래 제목과 노래 가사 말과 정말 적절하게 이제 규제의 어떤 해방됨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오늘서부터 좀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의 시작이 되온 거죠. 그랬더니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 동행하시는 로얄치킨 김태호 사장님께서 소상공인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함께하는 모든 분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멋지게 화이팅 하기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저희가 이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볼 수 있는 휴머니즘이 아닌가 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김태호 사장님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김연호 대표님께서 김태호님 고맙습니다. 두 분이 정말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휴머니즘이 바로 이런 공간 안에서 서로 작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저희 복지신문의 최향준 국장님 또 함께 동행해주고 계시는데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빼꼼히 문 열고 들어오신 이런 모습도 왠지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텃밭에 두릅을 심었어요. 두릅을 이렇게 남양주에 가서 얻어왔는데 가지를 마당 뒤편으로 쭉 심었어요. 내년에는 정말 향기로운 두릅을 우리 집 마당에서 따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로 그저 땅에 꽂혀있는 나뭇가지일 뿐이라는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뭐 사실 아무 변화도 없어요 아직. 왜냐하면 뿌리도 아직 안 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해 심었던 포도넝쿨과 장미넝쿨에서도 새순 돋은 걸 보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신이 나서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막 등장하신 그 최양준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커나가는 희망을 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든 내년 봄에 최양준 국장님뿐만 아니라 같이 동석하셨던 분들께서 그 제 희망을 꺾었던 분들께 보란듯이 두릅 키워서 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번 들여다보는 그런 그 제 행동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제가 유치해졌구나. 굉장히 유치하더라고요. 요즘처럼 재미있는 일이 마구마구 이렇게 생기지 않는 그런 일상 속에서는 이게 소소한 일상, 정말 아무렇지 않은 소박한 그런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요즘에 어떤 즐거움을 찾고 계시는지 즐거울 게 뭐 있어요. 다 같죠.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씩을 찾아보시는 이게 생각의 전환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공원 옆에 있는 그 버스킹에서도 저 느꼈지만, 이제는 야외에서도 이렇게 마스크 착용 점점 자율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서로 조심하는 눈치죠. 저희 토요일 날 보니까요. 야외인데도 단 한 분도 마스크를 벗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스크도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전에도 우리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많이 하고 다니셨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마스크가 점점 이제 생활 속에 하나의 파트너가 돼버린 듯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하니까 알아서 예방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방역이 말 그대로 우리의 생활이 정말 돼버린 거죠. 여러분은 지금 가나게 FM 100.3MHz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는요.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서 가나게 FM 계정이나 박미주 계정 검색하셔서 라디오 청취 동행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www.radiogfm.net에서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신청곡 그리고 저희 방송의 특징이 있죠.
라디오 출연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사연과 함께 출연 신청해 주시면 저희 프로그램 서창호 PD님의 엄선으로 라디오 초대도 해드립니다. 소개해드린 방법이 불편하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010-5297-2047번호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에서 많은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박미주의 책강기 시간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저희 박상길 작가님의 아들 요즘 좀 어떠니? 라는 이 책과 함께 저희 4월 함께 동행하는 동행서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요즘 거리 보면은 4월이잖아요.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는 분들 가슴에 이렇게 많이 계시죠. 지난 주말 지나면서 저희 지난 주말에도 저희 수창호 PD님께서 선곡을 해주셨었는데 하나의 작은 이 시대의 젊은이로서의 저는 작은 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으로서 그 모두의 아들 딸들의 영면을 바라고 또 더 이상 그런 사고가 안 나길 바라는 마음에서는 하나의 그 참여의식이 발휘되는 그 노란 리본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추모식 보는데 정말 또 한 번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자, 그런 마음으로의 추모곡인 김대원의 내가 다시 너를 다시 한번 듣고요. 박상일 작가님 아들 요즘 좀 어떠니 만나도록 할게요. 울지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대 곁에 나는 단 한 사람. 바보같이 굴어줘. 정말 미안해. 내 안에서 내 곁에서 사는 나의 사람아. 그런 줄도 몰랐죠. 아픈 가슴이 이렇게도 심장이 찢어지는 이 아픔. 그땐 너무 많이 울었죠. 내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도 않나 봐요. 내가 배운 사랑이 그대가 준 사랑이 이렇게 멀리 떠나가네요. 다시 나를 놓지마. 절대 나를 지우지도 말아줘. 사랑했다. 너를 너무 사랑해. 제발 나를 놓지마. 절대 나를 지우지도 말아줘. 내가 다시 너를 찾을 때까지 너야. 그땐 너무 많이 울었죠. 내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도 않나 봐요. 내가 배운 사랑이 그대가 준 사랑이 이렇게 멀리 떠나가네요. 다시 나를 놓지마. 절대 나를 지우지도 말아줘. 사랑했다. 널 너무 사랑해. 제발 나를 놓지마. 절대 나를 지우지도 말아줘. 내가 다시 너를 찾을 때
나를 지우지도 말아줘. 내가 다시 너를 찾을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게. 절대 너를 보내지도 않을게. 내가 다시 사랑해야 할 사람 너야. 박미주의 책향기. 사무실에 말미를 내면서 조금 더 늦을지도 모르겠노라고 했는데 한시를 넘기고 말았다. 입학식만 간단히 끝내면 출근할 수 있으리라 했는데 강당에 모인 학부모들 어찌 그리 궁금한 것이 많은지. 지난 2일 이불하고 세면도구를 사서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오늘 입학시장에서 잠시 만났는데 아들이 더 여의어 보여 급식이 입에 안 맞는 거 아니냐고 제 엄마는 안달을 한다. 춥다 해서 이불을 두꺼운 거로 깔아주러 갔더니 선머스마 둘이 사흘을 지낸 기숙사 꼴을 보니 더러워서 말이 안 나온다. 마누라가 청소를 해준다고 팔을 걷어붙이는 걸 매일 와서 해줄 거 아니면 이젠 스스로 알아서 하게 손대지 말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거였다. 노트북을 사줘야 된다, 사주지 말아야 한다를 두고 학부형 사이에 말이 많더니 운영위원 한 분이 경험담이라면서 노트북 사주면 100이면 100, 특히 머스마들은 늦은 밤에 엉뚱한 짓을 한다고 증언 아닌 증언을 했다. 컴퓨터로 하는 엉뚱한 짓이란 게 대체 뭔가. 안 사주는 거로 마누라와라도 순식간에 합의를 봤다. 돈 벌고 걱정도 덜게 됐다. 순식간에 합의를 봤다. 뭘까요? 컴퓨터로 하는 엉뚱한 짓이라는 게.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머스마들이 밤늦은 시간에 노트북으로 하는 게 뭘까 상상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좀 이런 건 있어요. 그 시기에 거쳐야 할 어느 작은 의식과 같은 경험? 의식과 같은 경험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돌아간다고 해서 만나지 않을 게 아니라면 저는 자연스럽게 남들과 같이 이렇게 스치고 그리고 경험하고 지나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건강한 사고라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저는 박상길 작가님의 아들 요즘 좀 어떠니? 라는 이 책 제목부터가 정말 자녀들의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작가님의 이런 생활과 그리고 일상을 그대로 옮겨 놓아서 그냥 뭐 작가님의 집이 그냥 상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뭐 글을 읽다 보면 글쓴이의 어느 환경 그리고 글쓴이의 정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처럼 저도 역시 그리고 우리 동행하시는 애청자분들도 아마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박상길 작가님의 이런 분은 이런 환경이시구나.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또 경험들이 보면 간혹 많은 분들이 경험했음직한 그리고 앞으로 경험을 할 만한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렇게 일까지 아빠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직장 생활마저도 이렇게 조금 조퇴를 하거나 뭐 또는 휴가를 내거나 해서 자녀들의 어떤 그 생활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에 서버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도 걸러지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박상길 작가님의 이런 글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스타일이 저는 참 친근한 것 같아요. 친근해서
우리 글을 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그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정보 이렇게 같이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다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박상희 작가님 아들 요즘 좀 어떠니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백정이 부릅니다. 총 맞은 것처럼. 지난주에 아들한테 마니또가 거금 15,000원짜리에 교양서적을 보내 학급이 떠들썩했다는데 정작 그 선물을 받은 아들놈은 반응이 없다는 거다. 애비애미가 더 궁금해. 도대체 그 여학생이 누구냐? 전혀 감이 안 잡히느냐? 족쳐봤지만 짜스기 지가 좋아하는 가수는 아니란다. 그래서 목석 같은 놈이
저도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긴 하나 보다 싶어서 그럼 니는 그 여학생한테 뭘 선물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선물 보내는 날 늘 500원짜리 포테이토 칩을 보냈더니 어저께 쪽지가 왔는데 제발 메뉴 좀 바꿔라. 니는 맨날 감자칩만 먹냐? 라고 짜증을 내더란다. 어쨌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하고 내를 좋아하는 여자는 내 맘에 안 들도록 인간을 만들어놨으니 조물주 이 양반 참 원망스럽고 여성스러울 일이다. 마누라 어제 드라마 보다 말고 그 가스나가 누군데 그리 비싼 책을 사보냈는지 참 궁금하네. 집이 부장가 보다. 하기에 아이고 속물하고 둘이서 실실 웃었다. 반 30명 중 남학생 8명, 여학생 22명이다. 그러다 보니 인기 좋은 놈이 여학생 마니또가 서너 명이요. 마니또가 없는 남학생은 보기에도 불쌍해 보인다니 즐거워해야 할 고교 시절에 너무 빨리 남녀 애정관계의 처참함을 알게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조금 공감하셨어요? 재밌으시네요. 저희 김연호 대표님께서 으하하하 하면서 웃으시는데 근데 조금 전에 저희 박상길 작가님 동행하시고 계시잖아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지내야 할 홍역이니까 노트북 사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벌써 아마 작가님의 아들은 졸업을 했을 시기 이미 벌써 자기가 노트북을 이미 벌써 구매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학부형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저희 그러는 사이에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 우리 박미순 박사 들어오셔서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제가 똑같이 수어로 우리 박미순 박사 나도 똑같이 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혹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파주시 장애인 태권도 선수단 정다혜 선수 안소연 선수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자, 이렇게 작가님의 아들과의 자충우돌 학부형으로서의 그리고 아들과의 어떤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부인 되시는 분과의 어떤 그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표기가 된 이런 내용들이 참 정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껴주시는 반응해주시는 이런 환경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박상길 작가님의 아들 요즘 어떠니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이 책을 만나도록 해요. 박상일 작가님의 아들 요즘 좀 어떠니는요. 각 오프라인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 구매가 가능합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 박미재 책향기 시간에 소개하고 싶은 책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좋고요.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미재와 차 한잔할까 속 책향기 꾸며가도록 할게요. 함께 들을게요. 변진섭이 부릅니다. 홀로 된다는 것. 아주 덤덤한 얼굴로 나는 뒤돌아섰지만 나의 허무한 마음은 가눌 길이 없네. 아직 못다한 말들이 내게 남겨져 있지만 아픈 마음에 목이 메여와 아무 말 못했네. 지난 날들을 되새기며
수많은 추억을 헤이며 길고 긴 밤을 새워야지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해 지난 날들을 되새기며 수많은 추억을 헤이며 길고 긴 밤을 새워야지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아들이 올 봄엔 벚꽃 데이트를 하자고 했는데 세상에 주말을 맞기도 전에 벚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찌나 야속하던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우리 스윗한 아들은 여자친구가 생기더니 얼마나 더 다정해졌는지 아빠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벚꽃이 다 떨어진 벚꽃 동굴을 걸으면서 사진도 찍고 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자친구가 착한 건지 요즘 꿀단지를 끌어안고 사는 듯 아들과의 다정한 대화가 너무 좋은데 장가 보낼 일이 미리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걱정들 다들 하시지 않나요? 종로구에서 이선혜님 사연이세요. 알 것 같아요. 조금 장가 보낼 때 괜히 뺏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아마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보내주신 사연 고맙습니다. 두 번째 사연 소개할게요. 어머님과 가꾸던 텃밭을 올해는 혼자 가꾸고 있습니다. 든자리는 안 나도 난자리는 난다던 어머님 말씀을 애미야 나중에 나 없으면 혼자 해야 하는데 하시던 어머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고스란히 실감하는 중입니다. 사실 텃밭을 어머님 믿고 분양을 받아 가꾸면서 어머님께 의존해서 해오던 텃밭이 왜 이리 힘이 드는지 아직 상추와 쌈채소만 심었을 뿐인데 어머님의 자리가 그립기만 하네요. 지난해 가을 어머님은 지병이 재발을 하시더니 너무도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어요. 늘 며느리인 제게도 예뻐만 해주시던 어머님, 오늘 텃밭에 오니 더욱더 어머님이 그립습니다. 성격도 차분하시던 분이 너무 서운하게 가셔버리니 저희는 어머님의 흔적이 있는 곳마다 그리워합니다. 그곳에서 저희 늘 보고 계시죠? 올해도 어머님 아들 좋아하는 채소 잘 길러볼게요. 지켜봐 주세요. 고양시의 서은하님 사연입니다. 참 어머님이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이런 며느님의 예쁜 메시지, 그러면서 아들 좋아하는 쌈채소 많이 잘 길러보겠다라는 하신 말씀, 메시지 잘 전달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핑클이 부릅니다. 영원한 사랑.
남편이 2달 전 갑자기 쌍송을 배워야겠다더니 지난주 또 갑자기 댄스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나이 50 가까이 돼서 춤을 배우겠다는 건 분명 바람밖에 이유가 없다는 언니의 말에 확신을 갖고 안 그래도 이상하게 요즘 자꾸 느낄래 수상하다 했는데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지없이 금요일 남편은 오늘 나 늦어 볼 일 있어 하는 거예요. 증거를 잡을 요량으로 알았다고 시큰둥한 대답을 하고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갔더니 어디론가 바삐 가길래 따라가 봤어요. 세상에 이 남자 정말 왜 이럽니까? 백팩을 메고 부지런히 걷는 남편의 뒤를 쫓았거든요. 회사 인근에 어느 건물로 들어가길래 올려다보니 그 건물이 오피스텔인 거예요. 잘 걸렸다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따라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바람에 지켜보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3층을 계단으로 부지런히 올라가 봤더니 글쎄 영어학원인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영어학원 강사였거든요. 몇 번 농담처럼 당신 나 영어 좀 가르쳐 줄래? 하길래 대수롭지 않게 들었더니 이 남자 저 몰래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쩐지 요즘 이어폰을 자주 끼고 있더라니 바로 주범이 영어 공부였네요.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엉망이 되던지 집에서 동네 아이들 과외만 해주고 남편에게는 신경도 못 썼네요. 남편이 내년에 아마 해외 파견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준비하고자 했던 말을 그냥 흘려버리다니요. 그것도 모르고 의심이나 했으니 정말 저는 자격도 없는 와이프였던 거예요. 남편의 영어 공부를 도와야겠습니다.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저 자신을 원망했던지 느즈막히 수업 마치고 귀가하는 남편을 보고 울먹이며 여보 미안해 너무 소홀했어 했더니 남편은 시치미를 뚝 뗄 요량이었지만 그 다음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남편들의 변화에 의심부터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왕십리에서 김효정님 사연입니다. 많은 분들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의심부터 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갑자기 변화가 오면 그죠? 근데 이렇게 무뚝뚝한 남편이 혼자 조용히 준비하는 정말 할 말 없죠.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죠? 김효정님 사연 고맙습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봄꽃들이 정말 앞다투어 피는 요즘입니다. 동화 같은 튤립도 피어서 요즘 꽃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굳이 꽃을 보면서 예쁘다는 생각 조금씩 다들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박미주였고요. 가나게 PM 라디오, 팟빵, 페이스북 라디오 함께 동행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은요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도 박미주와 저 한잔할까요?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기분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